안녕하십니까. 밀양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담당하는 밀양건설기술공사 최철학 상무입니다. 밀양별 도시개발사업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사업의 개요 현황 분석으로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개발을 위해서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새로운 단지 또는 신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은 주로 사업 시행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이 되는데, 전면 매수 개발하여 사업 완료 후 실수자에게 공급하는 수용 사용 방식과 한지 처분에 의하여 대토하는 한지 방식으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양도 지역에는 도시 기본계획 변경과 용도적 변경 관련 기관을 고려해서 공익성 확보와 사업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수용 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양도 사업에 관련되는 추진 배경은 순천시는 국가 정원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문화시설들이 많은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매년 관광객이 급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숙박시설들이 필요한 상황이고, 춘천만 국가정원과 연계해서 다양한 기능 도입으로 춘천만 국가정원의 기능 강화를 공부하고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로 춘천시의 관광 득점을 육성을 하고 관광과 주거가 복합되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친환경 개발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지는 순천시 일남동 이런 48만 3km의 규모의 순천시가 시행하는 수용사업 방식으로 2019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기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2,559억 원이 기획되는 사업으로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주거단지, 공원등을 조성하는. 크게 말씀해주세요. 안 들려요. 네, 안 들려요. 네, 가까이 대서 드리겠습니다. 말씀 바짝 대고 네. 그냥 얼굴 보고 그냥 말씀하세요. 그렇게. 여기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사업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고요. 지금 도민공람하고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을 하였었고, 의회 의견 취시 절차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019년 7월에 용역에 착수를 해서 사업 진행은 2020년 12월에 타당성 조사를 완료를 하였고 1차 중앙투자 심사를 2월에 하였습니다. 대상지 계획과 관련해가지고 초기에 관공 숙박시설과 상업시설이 과다된다는 재검토 의견이 나와서 이러한 의견을 수정 보완을 해서 원래 8월에 제2차 투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계획년도 전체적으로 자문, 아까 말씀드린 의회 의견과 자문 이후에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가 되면은 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승인 이후에 토지 보상 관련 업무를 착수하게 되고 해상사 사업과 관련해가지고는 2023년부터 공사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 영점 분석입니다. 대상지는 순천시간이 남단에 위치하고 있어 순천시청으로부터 3.5km, 순천역에서 2km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대상지와 관련해서 서쪽으로 순천만 국가정원이 속하여 있고 북쪽으로는 해당 상지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 사업지 남쪽으로는 도시 성장 한계선이 선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2023년 순천만 국가정원 박람회 기본계획과 관련하여서는 대상지 지역과 연계하여 자본주라든가 경원자재 판매자, 순천시 생태문화교육원 등의 정원문화산업 클러스터로 계획이 진행됨에 있어서 도시계획상 중원 녹지라든가 바로수로 지역을 정원화 시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의 도시계획상의 현재 주 용도지역은 대부분이 생산업체 지역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도시계획 시설로서는 사업지와 접하여 예차버드 시설들이 있고 사업지의 서쪽에 영지서 춘천만 청계문화교육원이라든가 국가정원 스포츠센터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관광기능 위주의 활용 계획이 작성이 되어서 이걸 지방행정연구원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소환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유의시설의 같은 경우에는 국가정원 건설 같은
부적절하게 안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두가 되어서 일부 공간을 주차장 공간으로 계획을 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진행을 하였었고 여기에 대한 그 투자 신청을 하였습니다만은 해당 지역에 대한 어떤 그 상업시설과 숙박시설이 과다하게 계획이 되어 있다 해서 추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적정한 수요공과 관련해가지고 적정한 어떤 주거와 관련되는 시설들, 그 다음에 상업용지, 숙박시설 용지를 전체적으로 계획하는 내용입니다. 전체적 계획으로 보면은 공원녹지 같은 경우에는 순천만 국가정원과 연계돼서 서로 네트워크화 되는 기능적 연계를 계획에 실행하였고 대규모 행사가 가능한 오픈 스페이스를 내부에 조성하도록 하고 정원도시로서의 어떤 상징 기능이 부여된 정원 녹지 설계를 검토를 주거시설 용지로서는 세대별 독립정원을 갖춘 전원형 저층주거단지로서의 타운하우스 계획을 검토를 하였고 단독주택 용지의 경우에는 점포형 주택으로 1층은 점포, 2, 3층은 주거공간으로 계획을 하여서 향후에 게스트하우스라든가 관광수에 대한 탄력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단지 내에 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숙박시설 용지 같은 경우에는 가족단지, 가족 단위의 관광객 유입을 위하여 고급 숙박시설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이와 관련한 지역 관광 거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콘도와 호텔 기능을 도입하였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용지는 국가정원 방문객을 지원하는 기능으로서 먹거리 타운 쇼핑센터, 야간경관 조성 등 지역 관광 거점 기능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보용지는 화이트존의 향후에 장래의 어떤 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장래 개발수의 탄력적 대응을 위해서 수요 발생 시점에 적게 개발하기 위한 용지를 유보용지를 계획을 하였고 이 유보용지는 국가정원과 연계하는 관광 관련 시설 위주로 유보용지를 계획을 하였으며 향후 정원 컨셉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대형 카페라든가 신고를 형태 문화시설 등 여러 가지 분야의 어떤 민간 분야의 창의적인 아이템들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향후 공모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구상 예시도입니다. 세부 시설에 대한 예시도. 이러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공적으로 추가적으로 좀 검토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추가 분산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 설비 시설이라든가 통신, 지하 매설물들을 공동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공동구 계획을 저희가 검토를 하였는데 사실상 도시개발사업지구 전체 면적이 대규모인 200만 평방미터 초과하는 설치를 하고 있는데 대상지 같은 경우 저희 면적이 48만 8천 평방미터로서 사업 규모에 비해서 대상지 개발 규모에 비해서 사업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 공동구의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지 내의 박스 형태에서 기본적으로 안에 가스 상수도 전화라는 도로 밑에 들어가는 기본 시설들을 한꺼번에 공동으로 설치를 하는 것들이고 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일반적인 그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는 이제 관로를 개별적으로 이제 안에 사업지 내부에다가 설치하는데 초기에 설치하기는 좋은데 나중에 개별 시설물들을 갖다가 점검하고 할 때 기존 도로들이 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불리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쨌든 공동구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대규모 개발에 초기 투자비가 많이 투입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차장과 관련해가지고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도 공공성 확보 필요에 추가적으로 주차장을 직접 공공에서 설치하는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미래 주차 수요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서는 타워형 주차장 및 지하 주차장을 검토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 노예 주차장을 설치해서 거기에 대한 주차장들을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공공에서 전체적으로 타워형의 어떤 주차장이나 아니면 지하 주차 광장에 설치를 할 경우에 이제 기본적으로 공공에서 투입되는 비용이 한 124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적 사업 도입과 관련해 가지고 시민이 연양터에 도입을 원하는 공적 사업이 있어 추천해 주시면 저희 계획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계획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세락 상무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행사 진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공청회는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가량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기존 토론자 그리고 그 시민들의 여러 다양한 의견을 주기 위해서는 이 발제자와 이 과장님의 인사 말씀은 간단하게 짤막하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을 대신해서 순천시의회 의장님이신 허유인 의장님으로부터 연양들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발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5분 이내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해서 지금 원하신 것이 15분에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2시간 동안 네. 주민들 충분히 하시게요. 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오늘 이렇게 나오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영양들은 중요한 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 16년에 제가 6탄으로 막았던 땅이고요. 또 딱 5년 만에 다시 또 6탄으로 막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잘 보시고 중간중간 질문도 할 겁니다.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양뜰의 가치 누가 올렸습니까? 국가정원 땅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에 보상했습니다. 2011년 당시. 바로 그 건너편에 연양뜰 연양 3지구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었습니다. 2013년 우리가 국제정원박람회 당들은 안 된다고 할 때 만들어서 정말 피땀 흘리고 성공시켜서 이 땅 가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발 이익이 어떤 특정 업체, 우리 합천제유 대장동처럼 특정 업체나 특정 인에게 몇몇에게 소수에게 돌아가지 않고 공공개발을 통해서 순천 시민 전체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여기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마디 드리려합니다. 그건 이따가 하시죠. 왜냐하면요, 저기는 지금 주민들이 있어 가지고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성남뜰에 제일 처음에 대정동 얼마 했어? 지금 얼마가 됐어요? 선생님 마찬가지로- 토지 갖고 계세요? 예? 토지 갖고 왜 계세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이야기하시고 그것은 제가 물어보면 하시죠. 제가 발제자니까 시간에 의견을 들어주셔야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건 한마디 더 합니다. 저도 한마디 할게요. 발제된다고 하니까요.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순천시에서 순천시의회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검토해가지고 검토해가지고 이거 안 하잖아요. 잠시 이렇게 지금 의장님 발제와 도시과장님의 발제 내용 들으신 후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발의할 충분한 시간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 의견을 주시는 것이 좋을 것 도시과장님 같습니다. 먼저 하시나요? 검토하고 의견을 달라고 했어요. 도시과장님 먼저 오세요. 근데 지금까지 그래서 그걸 의견을 안 주고 이제 와서 하는 말이야. 자기가 뭔지 땅을 올렸다고 뭐는 나서 지금 내가 땅 올리는 게 아니라 순천 시민과 전체가 올렸다고요. 주민들의 감정을 써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두드리고 쓰기야. 거기 누가 개발을 하고 하지도 않았고 땅값 올리라고 노력만 하고 하지도 않았어요. 지금도 가만 놔두세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우리 거예요. 왜 지금 그걸 생색을 내냐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가만 게 아니에요. 놔두면 가만 놔둬도 된다고. 우리가 그걸 개발해주라고 했냐고. 그걸 개발 그거 잘하고 같이 올려주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얘가 이걸 간섭을 돼 있습니다. 지금 위에서 간섭을 좀 하자고요. 그러면 좋은 의견을 전할까요? 제가 그냥 발자하는 거 나갈까요? 나갈까요? 아니 근데 나갈까요? 영양 삼지구에 우리 스포츠 시설 앞에 이제 위치는 틀렸습니다. NHN 데이터 센터라고 3천억 규모의 투자 유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 연합들의 맥스포인 이번 10월 10일부터 열린다고 아시는 분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네. 예. 그 4차 산업에 여러 가지 산업 중에 하나가 데이터입니다. 그 3천억 그리고 고용인원 200명 이상을 고용 창출할 수 있는 그 데이터 센터를 유치할 때 NHN 네이버라는 그 회사가 자회사가 우리한테 요구한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클라우드 센터 R&D 대지 면적 6,100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연합들 스포츠 센터 부지에 29층 규모의 7동의 899세대의 아파트, 소위 스마트 시티라는 것을 우리가 짓게 해주라. 그래서 그 땅에서 나오는 돈을 갖고 우리가 스마트 시티, 클라우드 센터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 오고 경쟁이 붙었냐면 낮에 오고 경쟁이 붙었습니다. 인센티브는 낮고 그러는데 우리 순천시가 그 3천억의 4차 산업의 씨앗이 될 수 있는 NHN 데이터 센터 그 투자를 유치를 하고 싶어서 나도 미쳤어요. 그러는데 사업자 규모에 비해서 스마트 시티 조성을 불가능하다고 100년의 먹거리가 될 이 땅에 공동주택을 29층짜리를 질 수 없다고 우리가 거부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허석시장이 아주 잘하셨어요. 그랬는데 결론은 나주고 우리가 오고 어디가 이겼습니까? 잘 모르신가요? 순천이 유치를 했습니다. 왜 유치했을까요? 공동주택 못 짓게 했는데 왜 유치했을까요? 나주는 짓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 유치한지 아십니까? 왜 이 땅이 금사라기 땅이라고 뭔지 아십니까? 그냥 놔둬도 지는 땅이 아니라고요. 그 직원들이 제가 도에 가서 협약할 때 같이 갔습니다. 그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주가 돈을 더 주고 인센티브를 더 준다는데 왜 우리가 순천을 결정했냐? 직원들이 한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거기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스포츠센터 옆에 정원 보면서 근무하고 싶어서 순천으로 하자는 거예요. 여론조사했다는 거예요. 3천억 투자할 때. 그만큼 어떤 중요한 사업을 할 때 그 위치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NHN 데이터 센터를 처음 할 때 도시첨단산업단체를 이야기했어요. 그분들이 와보셨어. 우리 순천 안 갑니다. 지금 기회는 땅까지 사줘가지고 아파트 사업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그 사업 못 하겠어요. 근데도 왜 이 유치가 순천으로 바뀌었어요? 공동주택 못 짓게 했는데도 순천시가 3천억의 투자 유치를 포기하면서까지 연합들의 공동주택을 안 짓겠다고 한 겁니다. 근데 이제서 와서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해요? 누구 동의하려고요? 2015년 9월 24일 저는 머무르고 순천하는 그 투자협약 체결 현장에 의장도 안 가고 지역 의원으로 참가했습니다. 뭔 사업인지도 몰랐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 돈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겠다는 거예요. 썬아이라고 나중에 랜드런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이분이 우리 지금 대장동 사태고 더 심각한 겁니다. 이렇게 멋진 생태 테마파크를 짓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돈 안 돼요. 근데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그 사람 돈 많이 벌어갖고 투자 우리 해주는 것 같다 했어요. 투자금 얼마입니까? 1,200억을 투자하겠다는 기업의 자본금이 5천만 원에 불과해요.
우리 제작비가 얼마입니까? 7명에 5명 3억 5천짜리 SPC, 여러분이 말하는 페이퍼 컴퍼니, 종이 회사, 종이로만 있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래니 더 웃긴 것은 이 회사 사주가 산에 감사합되고 한 명뿐이야. 하천대행은 7명이나 있었어요. 이 사람 혼자서 이 회사 1,200억을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대표로 있는 기업이 보증을 해주지 않고 자기 혼자서 SPC 순천만 선 아이를 만들어서 1,200억을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된가요? 그런데 우리 순천시에 요구한 거 뭐냐? 도시계획 관리계획, 아까 우리 공인중개사 하시니까 잘 알죠? 생산 녹지를 자연 녹지로 풀어놓은 순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특혜요. 맞죠? 생산 녹지는 개발이 안 돼요. 자연 녹지는 개발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유원지 지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유원지는 어느 정도냐면 막권 발대소도 질 수 있고, 이따 보겠지만 단란주 정도 질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상업지역과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더 웃긴 것은 여러분이 그때 잘 들으셔야 돼요. 토지 보상 업무를 순천시가 대행해서 수수료 받고 여러분의 땅을 뺏어주려고 그랬어요. MOA, 법적 책임 있는 협약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지방자치법 39조 1항 8호에 의하면 예산이나 법령에 제해된 권리 포기와 의무 부담을 얻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됐습니다. 재정적 지원을 의무 부담을 지는데 우리가 저건 우리 의회의 사전 동의도 안 받았어요. 지방자치법 위반입니다. 더 웃긴 건 각종 인허가 진입도로 해서 오직 했으면 상하수도 전기 통째까지 싹 만들어주기로 돼 있어요. 우리 순천 시민 세금이 그 사나이 대표 자금 줄이에 이때 분배해야 되는 겁니다. 시장님 결제 나온 거 보셨죠? 시장님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저 시장 저쪽은 써졌죠? 여기요. 이렇게 큰 도움을 만들겠다는 거 1,200 갖고. 전지그자 시장님이 나한테 전화했어요. 밀레니엄은 영국에서 이런 도움을 만들었는데 1조 원 이상 드는 사업이야. 1,몇백억 갖고는 택도 없다. 허희연 자네가 잘 막았네. 저한테 그렇게 했어요. 아니 오늘 그거 상관없잖아요. 주민들이 굴고 있는데 발전 2시간 한다니까 빨강식이에요. 예. 1,200 갖고는 택도 없는 사업이야. 야 2시간짜리를 여러분이 그냥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좋습니다. 이렇게 만든다는 거.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이거 만들어져 있어야 돼. 예전에 우리 기도서 의원님 나무가 한참을 못 온다는 게 조충은 노가무 시장이 남한테 물어봐라 그랬어요. 이제서야 10년 지났는데 나무 좀 컸지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숲 만들 수 있어요? 근데 1,200 갖고 만든다는 거예요. 92,000평에 대해서 저렇게 만들라고 그랬어요. 저기를 뭘로 해야 되냐면 유원지 지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MOA 초안에 여러분 땅을 뺏어주라는 MOA까지 체결하려고 그랬어요. 다행히 그 문서를 직원이 모르고 나한테 다 줘버렸어요. 그래서 밝혀진 겁니다. 그때 99대 1대 여러분과 똑같이 나를 비난하고 99대 1로 나가 우리 의원들조차도 허인 그 개새끼가 1,200의 영양국 투자 사업을 방해한다고 본회장에까지 요구를 했어요. 여기 보십시오. 어린이 시설 만드는데 뭔지 아십니까? 서발 개모 카트장 만드는 거였어요. 어린이 시설 만드는데 제가 여론에 밀린 거 뭐냐? 그 당시 어린이 놀이시설이야. 전남 동북동에
어린이 놀이시설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허위 의원이 반대한다. 그러니까 좀 허위해 주사. 그거였습니다. 나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왜 그때는 맞대고 지금은 찬성하냐? 그때는 혼자 사기업에 살라 그러고 지금은 공공에 살라면 하자 이 말이에요. 또 그 사업을 보니까 요 자벌드 바로 옆에 자벌드 있는데 자벌드 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테마파크 중복됩니다. 자벌드고 그 다음에 예식장 무엇일까요? 바로 옆에 생態문화교육원 만들고 있는데 요 캠핑장 만들어서 예식장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우리가 거기에 돈 깔아주고 특혜주고 전기공사, 뭐공사, 수도공사까지 다 해줘야 되네요. 여러분 그때 분노해야 되네요. 안 하셨잖아요. 보십시오. 유원지는 낙권 발매소, 반란 주점까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상업적과 똑같은 효과예요. 저한테 혹시 아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생산 녹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빨리 예예 좀 들어주십시오. 빨리 좀 예,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동시지가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사람이 땅을 보상비를 얼마 받았어요? 370원. 92,000뼈. 39만 원에 여러분한테 살라 그랬어요. 그때 아시죠? 55만 원이었죠? 네. 그래 60만 원까지 받으면 물론 땅값 올라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올랐지만요. 솔직히 최근에 아파트 붐 때문에요. 하지만 그전까지 여장료만 많이 올랐어요. 40만 원. 의장님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안 해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예측이는 새로운 수요를 만들려고 온 게 아니라요. 500만, 600만 원고 오바이트 받아서 330만 만든다 그랬어요.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 안 하고 그래서 반대했습니다.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많은 우리 혜택을 주라고 우리가 도시가에서 그때 순천만인데 사업구역 할 때 지금 요 자본들을 생태문화 교육원을 옮겨야 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랜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본들을 저 멀리 만든 겁니다. 자기들이 검토사항이에요. 제가 요거까지만 하고 연락들로 가겠습니다. 이제 반밖에 안 했는데 대장동은 비가 한번 해봤습니다. 주주는 한 명, 저기는 3억 5천 5천, 저기는 공공과 민간이 제3섹터 방식을 한대요. 우리 저 신대 방식, 그건 민간 방식만 했어요. 그 시대 2016년 언니 상업적 돈이 얼마였어요? 650만 원 했습니다. 제가 물어본 게 주거지역 350만 원. 얼마에 살다 그랬다고요? 40만 원. 그래요. 그렇게 아주 좁게 쳐서 60만 원에 그거 투자비 다 빼고 나면요. 그 기업 한 년에서 4,700만 원. 4,780억의 이익을 채우라고 했어요. 그걸 했으면. 지금 가격 1,000만 원이라고 그랬죠? 유원지. 저 우리 사업죠. 1,000만 원으로 계산하면 8천억의 이익을 가져오는 사업을 우리가 2016년에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연락들하고 관련된 하세요. 연락들을 얘기하지 맙시다.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도시계획 사업요. 요 계획을 봤어요. 첫 번째 이걸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2020년 3월경에 저한테 왔습니다. 3월인가 하여튼 2020년 초입니다. 여기에 보셔서 이렇게 하길래 제가 시장 질문을 저기서 5월달에 시장님한테 우리 어린이 수박시설도 좀 보고 그 전부터 우리 4차 산업 미래 특구로 여기를 한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합시다. 시장 질문을 5월달에 했습니다. 이따 보여줄게. 여기서 여러분께서 잘 보셔야 될 것이 경제성을 무시하고요. 자, 그 따라오고 생각하는 건데. 선생님 혹시 비시간 문제 아십니까? 선생님, 그 개인적인 의견은 우리가 근데 같이 논의를 하시도록 하고요.
여기서 이제 정리해 주시죠. 예. 이시 분석에서 이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가 1.43이랍니다. 선생님께서 100만 원을 투자하면, 나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100만 원을 투자하면 이 사업을 끝나고 나면 143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빚입니다. 그래서 1.0이 되면 좋은 거고 1.2가 되면 적자인 겁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을 때는 0.8 이상, 예비 타당성 조사할 때 0.8 이하가 되면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영역사에서는 이 사업이 1.43에 1262억을 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투자 심사를 하기 위해서 해관부에다가 해가지고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분석을 하니까 갑자기 0.2가 되는, 2호가 됩니다. 0.25가. 그러니까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25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를 사업하시랍니까? 어딘데 나왔다고요. 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그래서 다시 해가지고 보니까 상업지역이 분양이 안 되니까, 그리고 호텔 지역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갖다가 그래서 공동주택 지어라. 그래갖고 0.6 나왔어요. 아까 0.8 이상 돼야지 메타 사업 하는데 그나마 누구 돈으로 누구 사업하니까 0.6까지 조건부로 중앙투자 심사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건 기사니까요. 비서실장으로 있는 이종관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당시 순천 시민의 신문. 거기에 보면 우리 여기 있습니다. 주택 보급률 2015년 주택 보급률은 107.9% 비상이다. 그 다음에 3년 동안 해서 택지개발 제한 스마트시티 압축도시 만들겠다 2020년까지 선언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2020년까지 택지개발 안 한 건가요? 벌써 3개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아우성입니다. 물론 지주분들께서는 끝까지 들어주시고 나는 일단 중요한 사항이 나오니까요. 아우성 지지만 솔직히 너무 아파트를 많이 집니다. 의원님. 제발 좀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더 웃긴 건 뭐냐면 아파트가 지어지면 아파트까지 쌓아야 되는데 웬만하면 32평을 2억이면 택다 떨어져야 되는 분이 다시 했는데 지금은 신대지구 경기도 안 좋은데 5억을 들어갔고도 못 사요. 왜 그래요? 거기에 있는 지저분 되는 낙하라고 하면 누가 가져갔어요? 누가 그렇게 많이 협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협업 해주세요. 세상한테 가서 전화 안 하니까. 오늘 가장 많은 내용에 대해서 많이 이거보다 한 가지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이따가 주택보급률 이야기할 겁니다. 103.29%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103.29%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저한테 기사 나온 거 아까 이종관 비서실장이 쓴 기사라니까요. 미안해 하시는 것은 좀 뭐. 원장님, 오늘 공정을 모르는 내용은 다음 기회에 이따가 주택보급률 나오고 아니, 그 다음에 인터넷 진행이 있습니다. 얼마나 진행을 위해서 여기 좀 조치를 해주세요. 원장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쨌든 제가 해부를 해줘야지 되는데 대화를 설득을 해주세요. 저도 막 들어가요. 저한테 주어진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줬어요. 시민이 줬지. 그렇게 시민 줬어요. 시민을 이렇게 무시하면서 무슨 권한을 시민들의 우리 영향을 평소에 원하는 질문을 위해서 좋습니다. 원장님의 기회는 앞으로 1분만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1분 안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는 좀 안 되고 그냥 아니 말씀 다 듣어요, 그럼. 1분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이거예요. 제가 아까 5분. 아니 이렇게 잠깐만. 5분만 말해. 아니 이거 질문했을 거예요. 5분 있다가 1분이라는데 저한테 여쭤본 거 아니고
여러분이 원하신 것은 순천시가 토지를 여러분께 묶어놨잖아요, 추가로. 그다음에, 그렇게 들어보세요. 정해잖아요. 공청회 진짜 사투리 나오네. 그 다음에 개발행위 제한했잖아요. 그렇게 이런 상관없이 했어요. 저희들 그만큼 손해보고 있잖아. 그러니까요. 이야기 들어보시라고. 그죠? 그만하지 이제. 그걸요. 바로 들어보세요. 내가 다른 거 안 했겠습니다. 안 그래요. 중요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보였어요. 잠깐만요. 근데 보이는 거 알려드릴게요. 2016년부터 제가 연합들은 그렇게까지 시가 상승이 우려돼도 금사래기 딸리니까 시청을 늦게 지더라도 그 돈으로 빨리 연합들을 사주자. 아니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봄지지가 올려주라고 못 찾아왔어요. 그럼 그거 나온다고요. 그런 게 아니고 개발에 관련된 것만 얘기를 아니라 주민들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제대로 된 다른 따라 받는 것이 그거 목적 아니에요. 얘기는 일단 코로나를 하시고요. 좋습니다. 다른 거, 뭐 이런 것은 두 번째 치고 의장 권한하고 마지막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연양평 집가 문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용역 보고서에는 지방행 잘 들으셔야 돼요. 지방행정 요것만 하고 가겠습니다. 지방행정 요구하면은 보상가가 1,100억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발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그러면 2020년 공시지가 2020년 7월부터 주택 보상을 시작하겠다 그랬어요. 그 2022년 공시지가가 거기서 제시한 공시지가가 얼마나? 18만 3천 원 정도입니다. 여기까지 맞죠? 근데 그거 우리 평당 연합들을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서 해보니까 150만 원에서 180만 원이에요. 평당 150만 원에서 180만 원의 순천시가 최고로 많이 보상해 주겠다는 금액이에요. 지금 계획서에. 그것도 투자, 1차, 2차로 평당 투자. 이제 좀 솔직히 들어오시죠. 지금 그 옆에 분봉지라고 이제 그런 데 짝값 얼마입니까? 280입니다. 네. 그거 어떻게 하시면 돼요? 나중에 150에서 지금 2021년인데 지금 저쪽에는 280인데 순천시가 내년 7월달에 보상가가 170에 150에서 170이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아파트가 어쩌라고 당장 아파트를 지거나 택지가 어쩌라고 택지에 말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주면서 지금 의사분들은 의장님을 위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는 저는 여러분에게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개발액이라든지 토지거래 하래 빨리 해가지고 다른 거 아니고 빨리 사줘야 돼서 공유재산 해야 돼. 취득해서 해야 됩니다. 네? 빨리 사줘야 되죠. 적당한 값에 사줘야 되고 두 번째 그 땅 사가지고 아까처럼 NHN 데이터 센터든지 좋은 기업이 오면 우리가 지방채가 1.5%인데요. 공공에서 하면 그것도 반으로 나눠준답니다. 그 좋은 기업이 땅까지 없어서 못 오고 우리 순천시가 땅이 없어서 그 좋은 기업 국가사업을 놓치는 우리를 범하지 않게 이 영향력만큼은 남겨서 보상 빨리 사주고 공유재산 취득해주고 그래가지고 그 좋은 어떤 사업들이 오면 그 땅을 방법해서 우리가 이 좋은 땅이 있다 너희들 와 줘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 땅을 못 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불과 이 데이터 해갖고 한 달도 안 됐어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거 2016년부터 랜드 사업이 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나서 순천시가 3년 동안 할 동안에 땅값 가진 사람들은 뭐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전체 부담하지 말고 임대해서 임대 수익 우리 땅값에 가치는 우리 순천시가 갖고 좋은 기업 유치해서 4차 산업, 미래 산업 듣고 만들자. 두 번째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서 호텔 같은 좋은 숙박시설 만들자 연합들에. 또 세 번째는 자본금을 연계해서 자본금을 어제 정리해야만 급직 가능잖아요. 성남 자본금 국가 자본금에 비하면. 그래서 그런 어린이 시설들을 만들어서 정말로 이 순천의 100년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연합들을 만들자. 그래서 지금 해부를 미루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주민을 대표해서 한 5분만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아니, 아니 저도 아니, 오늘 공청회 순서는 지금 의장님 발제와 도시과장님 발제를 듣고, 네네, 다 같이 이제 지정 토론 한 다음에, 시민 여러분들 여기 참석하신 분들한테 자료의 기회를 공정하게 드리도록 해드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같이 그리고 이거 카메라 원장이고. 참여를 못해요. 우리가 행사 끝나고 치킨 먹자. 아니 뭐 아까 뭐 문제 제가 오늘 하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오늘 제가 의장님한테 하는 된 것은 지금 이런 일을 했을 때에는 시하고 의회하고 정말로 해주셔야 합니다. 저도 순천 시민으로서 정말 화가 난 것이 있어요. 왜 모든 강만을 와가지고 여기서 다 가냐? 순천을 너무 좀 해주라.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그건 있어가지고 물론 적당한 보상을 받으면 좋겠죠. 근데 제가 오늘 하는 이유는 지금 저도 이 페이스북을 봤습니다. 친구가 시에 있어가지고 페이스북 올렸더라고. 이 학교가 개발이 된다? 오늘 몇 달 있는데 전화를 했습니다. 전혀 소식을 몰라서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 개발을 맞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인가? 또 대책위원회가 내가 또 잔소리를 해냈습니다. 또 가볼게. 부장님이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난 것이고, 제가 정말로 우리 조금 우리 원장님이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셨어요. 그건 제가 문제는 돼요. 그러나 제가 오늘 화가 낸 것은 그런 일을 현장에서 심사숙고를 해서 아마 보고가 났으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의장님하고 시의하고 꼴통 뭉쳐서 어떻게 하면은 온 국민들이 와서 여기로 가지 않고 여기로 오는 데서 하시면 우리는 달라 조선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저희가 오늘 여기서 시의를 덤비드신 분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신 분한테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지금부터라도 현장에서 여러가 났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관광을 와서 우리 순천 구경하고 여기서 먹거리나 또 잠자리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할 것인가 순천을 소개할 수 있것인가 정말로 그런 것을 고민해가지고 정말로 급사회의 땅이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관광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의사는
지금 유튜브 생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댓글로도 충분히 의견이 개진될 수가 있고, 조금 이따가 지정 토론 이후에 그 전문가 의견과 함께 시민 여기 참석하신 분들한테도 또 의견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때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에 맞춰서 한날에 좀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에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이 우리 그 도시과 신과장님부터 발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고 결론을 먼저 조금 전에 주민분이 다음에 적용해 주신 것 같아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쁘신데 기존의 시간 내에서 이렇게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우리 순천시 영양제 개발과 관련해서 관심 있게 봐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멀리 가다가 봐주신 전남대 이정록 교수님, 광주대 이민규 교수님, 롯데대 조준모 교수님, 명인건축사 우리 정상민 건축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발제에서 발표했습니다만 또 남다르게 애정을 갖고 있는 우리 회의위원님도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이영락 위원장님과 우리 김명환 위원장님, 조명구 의원님, 이병옥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거 역시 잠깐 배워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도시민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행정력을 한 3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실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본 사업은 조금 전에 우리 주민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1단계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행안부에 이제 투자 심사를 통과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는 2단계 개발 계획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단계 개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저렴한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고, 3단계로 또 개발 계획이 완료가 되면 실시계획을 설계까지 가능한 실시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저렴한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오늘 2단계 개발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금 많은 의견 듣고 도시인들한테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자리이고요. 여건상 아무튼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로 해서 유튜브까지 생중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조금 우리 영양사에서 설명드렸고 우리 회의 부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쟁점적인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를 해보겠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이 지금까지 이렇게 3번 변화가 됐었습니다. 아까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가고 쟁점 사항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이라고 있는데 그 수치가 조금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다라는 말씀을 해요. 토지 이용 계획을 하는데 저희 순천시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아파트가 없이 주거용지가 없이 관광 숙박을 위해서 호텔하고 리조트, 콘도, 펜션 이런 것만 주로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행안부 소속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순천시에서 하는 것은 조금 객관성이 좀 떨어진다 라고 해가지고 보완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했는데도 이제 저희들이 그대로 다 우리 지원을 해서 요구를 한 게 아니고 우리 순천시에서 관광 숙박시설이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주로 공항 숙박시설을 거의 다 활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배정을 해가지고 토지 이용객을 수립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1차 투자 심사에서 재심사가 떨어집니다.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2차로 다시 기왕을 해서 이제 투자 심사 의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주거용지와 단독주택, 다음에 타운하우스, 공동주택 이용료가 들어가게 됐고요. 거기에서 경제성 분석이 왜 자꾸 수치가 왔다 갔다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순천시에서 예를 들어서 호텔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텔을 분양을 하게 되면 다음에 평방미터당 204만 원 정도의 분양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 순천시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그것은 너무
많다. 그렇게까지 분양이 안 된다. 라고 해가지고 서로 협의해서 조정을 한 게 178만 원까지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도 행정연구원에서, 행안부에서는 그것밖에도 안 돼. 해가지고 통과를 안 해준 거죠. 최종적으로 그것은 152만 원이면 우리 평당으로 계산하면 쉽게 말해서 약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이 분양 단가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경제성 수치가 변화가 자꾸 되는 거고요. 이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호텔이나 콘도 펜션 유스도 마찬가지고, 그보다 더 크게는 1차에서 유상 공급, 그러니까 매각할 수 있는 땅이 전체 100% 중에서 43%만 분양을 하고 나머지는 도로나 공원 이렇게 기반시설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43%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아까 그 도면에서는 39.5%밖에 분양을 안 하고 나머지는 도시 기반시설, 우리가 말하는 도로 높게 해야 되고 공원 많이 해야 되고 주로 이런 거죠. 해가지고 이런 그 땅을 팔 수 있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이 떨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게 우리가 팔 수 있는 땅이 결국은 아까 뭐 유원지가 주차장으로 변하고, 다음에 우리 또 펜션 같은 부지가 유스호스텔 같은 부지가 공동주택 용지로 가고, 이렇게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53.5%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제성에서 0.6을 차지하고 0.6을 나오게 하고 거기에서 이제 통과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면 경제성 분석에서 매각 용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3%, 39.5%, 53.5%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변화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매각 용지 중에서 유의시설이 있습니다. 유의시설은 당초에 최초에 있었지만 유의시설은 우리 국가정은 컨셉하고 맞지 않다. 그리고 우리 순천시 규모에서는 그 정도 가지고 유의시설은 맞지 않다. 라고 해서 재척을 시키면서 그걸 주차장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은 또 매각 용지가 아니잖아요. 옛날 같으면 뭐 매각한 데도 있습니다만, 매각을 안 하다 보니까 경제성 확실하게 많이 떨어져 봅니다. 그래서 0.6원까지 갔던 상황이 되겠고요. 순천시는 분양 단가를 아까 우리 뭐 호텔 같은 경우에 172만 원을 계산을 처음 했잖아요. 그거 하게 된 배경이 우리는 5천집을 최근에 택지 개발을 했고 연양 3지구 있는 가까운데 연양 3지구를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분석을 했던 상황이 되겠고, 행안부소 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연양동, 다감동, 조례, 풍덕 이렇게 전체적으로 매매 건수에 대해서 평균을 산정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수치 변화가 1.43에서 0.21, 0.6으로 이렇게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재무성 분석은 비슷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다가 공동주택 꼭 해야만 하느냐라는 지금 의견을 많이 주셔요. 우리 순천시 주택보급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주택보급률은 20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까지 저희들이 쭉 통계를 냈는데 지금 현재 2020년 작년 12월 말 해가지고 103.5%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 이제 102.8%에서부터 좀 밀고 올라가기도 하고 있는데, 이게 103.5% 이 수치를 가지고 또 말을 많이 해요. 왜 이 수치가 순천이 현재 107점 몇 퍼센트, 108% 정도 되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되느냐라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이 수치는 행안부 통계가 정확히 나와 있어요. 순천시 홈페이지에도 실려 있고 우리 핸드폰으로 검색하면 이 수치 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택 보급률이 현재 103.5%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를 저희들이 한번 수요를 예측을 해봤습니다. 지금 2030년까지 가게 되면 우리 순천시에 지금 아파트 공사 현장이 많다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건축 허가가 됐던 전체 허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까지 예를 들면 선월지구까지 해가지고도 지금 약 19,000세대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000에서 저희들이 많으면 2만 세대까지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이 수치가 19,161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선월지구는 지금 아직 계획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 수치까지 다 포함을 했을 때 이 19,161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가지고
전체 인구는 현재 28만 2천 명, 2020년 작년 말 기준해가지고 하나도 인구 증감 없이 그대로 적용해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그 주택 수까지 했을 때 주택 보급률이 2030년에 가면 108.5%까지는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네네. 그 수치를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연세 드신 분들은 이 주민분들은 그런 거 이해를 못 하시고 안 들어와요. 근데 제 팩트만 좀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너무 하여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몇 번 들었잖아요. 여러분. 예. 근데 이제 저쪽에서 주장하시는 게 좀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또 하나 도심 성장 한계선이라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지금 연양들이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밑에 마산마을 있죠. 연양들 옆에 지금 공동주택을 하다가 보면 마산마을에도 다음에 공동주택을 허가가 들어왔을 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라는 말씀을 해요. 그런데 우리 도시기본계획상 성장 한계선 내에서만 저희들이 물질 밀도가 높은 공동주택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 지역은 밖에서는 여기는 경계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밖에서는 공동주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순천 도시기본계획상.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하고 주거용지를 반영을 했는데 저희들이 공동주택까지 해가지고 전체 1800 현재 80세대입니다. 세대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성에 조금 저희들도 처음부터 반영을 했던 사항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 앞으로 단독주택을 저희들이 지을 때 1층에는 상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2층에는 게스트하우스, 3층에도 게스트하우스 가능할 수도 있겠죠. 다음에 3층은 주거공간 이렇게 할 수 있는 단독주택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타운하우스에서는 펜션 비슷한 펜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주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연양들의 놀이시설을 말씀을 또 주장을 하셔요. 저희들이 에버랜드, 경기도 여기에 있는 에버랜드하고 서울랜드, 경기 패밀리랜드 세 군데를 저희들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에버랜드 같은 경우는 저희들 연양들보다 한 3배 정도 넓지요. 서울랜드는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경기 패밀리랜드도 절반 정도 되고 이게 우리 순천시 규모에서는 현재 물론 여기 영업이익 이제 수치는 다 현재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순천시와 우리 순천시 규모와 인구 밀도로 봤을 때 우리 연양들의 놀이시설은 그렇게 타당성이 나올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쉽게 그냥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마산 계신 분들은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거기가 KBS 송신소가 있죠. KBS 송신소가 KBS는 국영방송이고 이게 재난방송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송신소를 폐소를 저희들은 1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여기가 전자파가 또 일부 발생이 많이 좀 되지요. 폐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줬는데 KBS에서는 폐소까지는 어렵다. 이전은 할 수 있다라고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을 순천시에서 해달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걸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예를 들어 협의가 안 되게 되면 이 부지는 다음에 차후에 재척을 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여건이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은 여러 수련 과정을 많이 거쳤고 아까 사회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실은 공청회상 의무 저희들 규모는 아닌데 기왕이면 시민들 의견 많이 듣고 우리 교수님들 말씀 많이 듣기 위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방의회하고 지금 조금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의견 청취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조금 안 좋은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우리 국토계획법에 보면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마음에 안 든다고 의견을 안 주는 게 아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안에 의견을
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 받을 때는 저희들이 도지사 승인 받아야 되고, 이때 이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의견을 받아서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구하고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간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전부 다 협의할 때 행정기관 장은, 도에서도 협의할 때 행정기관 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안에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시를 안 하게 되면 사실은 꼭 100% 지켜야 되는 사항은 그렇게 강제 규정까지는 없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 비슷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9년부터 지금 토지 수요조사를 다 하고 설명하고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해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청회 끝나고 전라남도 도지사한테 구역 지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도시계획위원회 전라남도 도시계획 심의를 거칠 거고,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은 승인을 받고 시행자 지정요청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해서 토지 보상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그대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내년 7월경에는 토지 보상 관련 업무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지 보상 계획을 2022년 내년 3월에 저희들이 수립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건 조사를 한 달 이상 해야 될 것이고, 현장 조사는 해서 저희들이 이제 물건을 확정을 할 것이고, 다음에 여기서 전라남도 구역 지정 승인이 나야지 저희들이 보상 계획 열람 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도지사한테서 구역 지정 승인이 나야지 보상 계획을 열람 공고를 하고, 그때부터는 정식 보상을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열람 공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 의식점 받을 거고, 의식점 받아서 보상 협의회를 구성할 겁니다. 보상 협의회는 물론 토지 소유자 대표도 참석을 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감정 평가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평가를 실시해서 보상이 산정이 되면 보상 협의를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시기를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압축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7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연양들 개발은 순천시민 누구나 다 관심 있게 보았던 사항이고 중요한지 압니다. 근데 저 연양들이 국비 지원 사업도 아니고 민자일치 사업이 아닙니다. 그건 다 해진 일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약 1,000억에 가까운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그냥 통과가 그냥 쉽게 지켜줬던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특히 지금 5년 지나도록 되게 묶여있는, 어떻게 보면 거래가 많이 좀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앞으로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1년에 한 150억 이상 집가 상승은 발생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또 한 가지는 매일 순천시에서 머무를 수 있는 관광객이 하루에 한 1,000명 정도만 묘수로 간다고 생각하면 시민을 위한 길이 어떤 길인지 정답은 여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시민 여러분 좋은 의견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기루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안 받으십니까? 좀 이따가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지체돼서 바로 원래는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토론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바로 토론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토론자님께서는 앞에 있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회 준비 전에 잠깐 제가 아까 의장님 설명과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서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면, 요즘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화천대유하고 저희 사업을 동일한 도시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유사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화천대유에 있는 도시개발 사업은 이 자본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민간과 관이 같이 개발을 하기 위한 특수 목적법인 SPC를 설립을 해서 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투자 이익금의 일부가 관도, 그다음에 민에게도 가는 그런 구조지만은 이 본사업은 순천시가 공영개발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BC에서 오가된다 하더라도 그 수익금이 전부 순천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진행하실 전남대학교 이정목 교수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를 졸업하시고 본대학에서 지리학과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해서 현재도 지리학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주요 경력으로 전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평가자문단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과의 도시계획 및 부동산 컨설팅 전문가 이명규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목포대학교 도시 및 지역개발학과의 도시계획 및 설계 전문가인 조중동 교수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인건축사의 정종민 건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 도시과의 신규로 과장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이크를 좌장님이신 이종목 교수님께 넘겨서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사회자로부터 소개받은 전남대학교 이정목입니다. 여러분들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지정토론대 토론을 듣는 30분 하고요. 또 여기 지금 참석해 주신 지역 주민 이해관계자들 여러분들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 10분 이렇게 해서 40분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정토론자들의 토론 시간을 조금 줄여서 한 20분에서 25분 정도로 하고요. 나머지 시간을 10분을 한 15분에서 한 18분으로 좀 할애를 해서 늘려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공청회의 목적은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보다는 순천시가 마련한 연안도 도시개발 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입니다. 그 개발 계획의 내용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그 내용을 그럼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하는 그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라고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오늘 지금 지정토론자분들은 대략 5분 정도로 압축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서는 목포대학 조 교수님, 그다음에 광주대 이 교수님, 그다음에 우리 정 건축사님, 마지막으로 오늘 지정토론자 의견을 종합해서 순천시 의견을 제시하는 과장님께서는 그런 내용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조 교수님 부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목포대 조준봉 교수입니다. 연합들 도시개발 사업에 상당히 좀 중요한 지구에 벌어지는 그런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저는 아까 계속 설명 들으면서 느꼈던 게 주민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기 수천시도 그렇고요. 의회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이 땅은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리고 순천시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공감대는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체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 좀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을 텐데 그런 점에서 보면 상당히 좀 환경은 공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면에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결국에는 이제 이 연합들의 핵심 기능을 무엇으로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금 계획 내용에서도 보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화이트존이라는 개념도 집어넣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좀 그런 것들도 좋은데 사실은 이제 화이트존 개념이라는 게 토지용 규제 측면에서 나온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 화이트존이라는 부분을 좀 기능 중심으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줬습니다. 결국에 이제 화이트존이라는 게 복합용도를 집어넣겠다라는 얘기가 대부분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무를 포함한 복합용도가 들어가기도 하고 다양한 복합 주거를 포함한 여러 가지 용도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결국에는 이제 큰 그 밀도 규제라든가 형태 규제 정도만 남겨두고 내용은 뭘로 채워도 상관없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냥 복합용도로 가겠다라든가 라도 좀 큰 그림이라도 좀 기능을 좀 잡고 들어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런 그 복합용도 생각을 할 때 결국에는 이제 그 계속 얘기하셨던 그 체류형 그러니까 그 순천만 국가정원의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좀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기능이 뭐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뭐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제 생각은 뭐 4차 산업 얘기도 있고 그런데 결국에 마이스 쪽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가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마이스를 중심으로 한 복합 기능 뭐 이런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얘기는 이제 세세한 거는 하겠습니다. 그 토지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주거 기능도 들어가 있고 물론 이제 처음부터 계획했던 게 아니고 그 중간에 여러 상황 때문에 주거 용도들이 들어갔는데 그 주거 용도와 여러 가지 이제 녹지축이라든가 근린생활시설들 간의 그런 관계나 기능들이 조금 체계적으로 조금 더 정리가 좀 될 필요가 있겠다. 도로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있으시면 어떨까 이런 정도 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 교수님 얘기한 내용을 딱 두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하면요. 하나는 이 개발 사업은 순천만 정원 때문에 지금 만들어지는 건데 연양들은 순천만 정원 때문에 값이 많이 뛰어 있는데 현재 순천시가 하려고 하는 개발 사업이 순천만 정원과 연계된 그런 개념에서 맞냐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들이 이 사업을 뭐 그렇지만 그 컨셉이 맞으면 오케이 가도 좋다. 조 교수님이 이런 얘기입니다. 대신에 여기에 지금 마이스 산업이 얘기를 했습니다. 회의 컨벤셔널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고 그런 기능을 좀 부과를 해야 순천만 정원하고 좀 매칭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광주대 이민기 교수님이 좋은 얘기를 해주시고. 예, 지금 초대받은 광주대 도시계획 부동산학과의 이민기 교수입니다. 우선 연양들 개발의 그것은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지금 1단계는 끝났고 2단계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3단계는 이제 실시계획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이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점으로 보면 2단계가 어떠한 개발 컨셉을 정하고 또 전체적인 저희는 이제 윤곽을 이제 스캠이라고 그러는데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도 뭐 우리 유정원 교수가 좀 비슷한데 여기만의 어떤 특별한 기능이 저희는 이제 공간으로 보면 기능과 어떤 배치가 중요한데 그것이 또 확률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더 공익성과 그 다음에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것이 좀 더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뭐라고 얘기는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순천시의 먹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구체적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보여지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그런 것이어서 지나치게 어떤 그 일반 개발 계획에 가깝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한가운데 이 사업계획 구역으로 보면 하나가 화이트존을 줬어요. 저도 이제 뭐 조정국에서 비슷한 생각인데
이렇게 유보 지역을 한가운데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은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의 완결성을 가진 어떤 계획을 수립하지 한가운데 주면서 이렇게 하는 건 없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가 조언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치 계획에서 보면 사실 여기가 이제 아까 이제 오른쪽 끝에 보면 사업주인데 5거리, 6거리에다가 순천 여수와 이렇게 가는 길목입니다. 순천시 이쪽 지역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상징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크게 개발을 할 때는 상징물이 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코너 쪽에 뭔가 상징이 되는 건 주로 이제 호텔이나 건물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배치할 수 있는, 그래서 기능 배치, 용도 배치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도로망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수 집판장과 주차장에서 또 우리 오거리 쪽 가는데 도로망이 또 있는데 그 진출입이 사실 너무 좀 짧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코너 쪽에 도로망을 줄 수가 없다 보니까 좀 이제 배치기를 다시 해야 되는데 더 큰 문제는 내부에서 도로가 이렇게 꺾여요. 자동차는 직진으로 가는 거지 이렇게 꺾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람은 꺾여서 가고 차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용도와 배치기에서는 조금 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제 생각을 좀 해봅니다. 두 번째는 용도 간의 상충 문제인데 그 토지용 계획에서 맨 밑에 보면 공동주택을 맨 밑에 넣었고 그 다음에가 타운하우스를 넣습니다. 여러분 이제 짜 올더라고 해서 옆에 보면 되는데 그럼 남쪽에다 공동주택이라는 건 높은 건물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높은 건물이 들어가고 해가 있는데 그 뒤쪽에 단독주택 부지가 있는 겁니다. 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뒤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배치 계획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숙박시설을 이렇게 개발 한계에서는 맨 밑으로 갔어요. 물론 이제 호텔이나 이런 데서는 자기들의 경관이나 상징성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지역에다 입지시키는 건 뭐 당연하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거기는 어떻게 보면 유보지역 내지는 추후에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가는 것이 어떤가. 전반적으로 보면 2단계 개발 컨셉은 좀 근본적으로 기능 자체를 물론 하는 것도 더 문제지만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하는 배치 계획에서 너무 그것의 어떤 기본적인 틀이 좀 다시 판을 쪄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연합들은 어쨌든 개발은 갈 겁니다. 1단계를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중기를 모은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 개발 컨셉과 어떤 기능과 배치에서 어떤 많은 노력과 생각이 좀 반영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추가적으로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명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따로 요약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우리 정무인 건축사님부터. 안녕하십니까. 정정민 건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불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참여하시고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전체 마스터 플랜과 사업 계획을 처음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총론적인 얘기를 좀 주로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은 유구한 역사와 더불어 동부지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조선시대 한때는 8개명을 거들인 큰 도시 도호구였습니다. 따라서 순천 동부지역에서 자존감을 갖고 모든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곳이 광양 여수의 본보기가 되는 도시계획이 됐으면 저는 하고요. 이번 연양들 도시계획만은 정말 시행착오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정말 높아심입니다. 저는 순천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25년차 설교 관리를 또 하고 있으면서 각종 의원에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천의 장점과 단점을
정말 누구보다도 많이 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주권과 생산성, 여행자를 어떻게 잡아놓을 것인가를 정말 신중하게 고민해봐야 할 그럴 처지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여수와 벌교의 관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주목하는 곳입니다. 2017년 우리 시 건축 기본정책에 보면 2030년 인구 34만을 지금 책정을 했어요. 1구심, 1부도심, 3지역 중심인데요. 앞으로 정말 그렇게 된다면 10년 내 6만 도시를 수용하는 도시가 되리라고 봅니다. 기본정책과 같이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그 부분까지 검토가 돼서 도시의 어떤 그 전체적인 그 배치 이것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정말 연양들 계획안에 따르면 단독주택 부지하고 연립 그 테라스하우스 부지 그다음 공동주택가 상당한 비율을 지금 차지했습니다. 2차에서 물론 수익성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열악한 재정을 메꾸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그 공동주택 부분 그 비율을 조금이라도 좀 최소화할 수 없는지, 그리고 그야말로 조금 정말 첨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끌어들여서 그 부지를 좀 채비지화해서 하면 좀 더 숙박시설 뭐 이렇게 그 다양하게 하면은 굉장히 그 좋은 지역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물론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게 고려가 되겠지만 굉장히 그 지역은 특히나 시야를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야, 왜냐하면 병풍과 같은 벽을 쳐버리면 정말 좋은 정원을 주위에서 보지 못하는 그런 물을 범하게 될 거고요. 또 남승로 이 부분에 녹지대를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봐요. 뭐 중앙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차량의 소음 이런 것을 분명히 좀 녹지대로 해서 좀 커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높이 규제가 있고 그 다음에 층수 규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해서 이 부분이 정말 쾌적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만큼은 BC율, 뭐 아까 나왔습니다. 그러면 PI율, 뭐 이런 그 요인이 있거든요.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뭐 재무성, 뭐 경제성 중요하죠. 또 미래적 가치, 현재적 가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조금 어떤 대칭을 원하면서 손해가 보겠습니까? 그러나 현재적 가치보다 미래적 가치를 중점을 두고 50년, 100년 이런 계획을 저는 정말 해야 된다고 우리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만은 현재 뭐 진행되어버린 사안, 돌이킬 수 없는 사안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다만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사안이 생긴다면 기본 틀인 하드웨어 이것은 그대로 두고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지구단위나 이런 거 할 때 정말 반영을 해서 좀 했으면 합니다. 특히 국가정원과 연계할 수 있는 계획이 또 굉장히 고려돼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당장은 이게 있습니다. 수익은 좀 덜 하더라도 채비지를 좀 남겨줘서 뭔가 추후에 들어올 4차 산업, 그 다음에 문화적인 산업, 이런 것을 고려해서 좀 준비했으면 합니다. 다만, 좀 시간이 늦어지면 집가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경제이론에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기회비용을 조금 더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은
정말 심사숙고하게 고민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쾌적한 모습으로 이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결론적으로 이거 부지는 신중을 기하여 순천 시민의 그 놀이공간 제공을 저는 광장을 통해서 광장이 슬쩍 빠졌더라고요. 뭐 1차에 좀 넣었는데 잔디광장을 해놨어요. 근데 실제 놀이공간을 해야 됩니다. 우리 건축에서 그 장소성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플레이스라고 하는데 장소성을 중요하는데 장소가 만들어지면 그곳에 아주 청소년들이 뛰어들거든요. 예, 그런 장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보고요. 또 고용 창출을 하면 그것을 조금 이곳이 어떤 거점 공간이 됐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투트랙, 3트랙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정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축사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동부 지역에 거점 장소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 건축사님은 이왕에 이 개발 사업이 진행될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좀 좋은 도시지구를 만들자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유익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새 지정 토론자의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이 일단 먼저 의견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플로어 쪽으로 순서를 넘기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을 거기에서 얘기해 주십시오,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조중범 교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순천만 정원과 연계되는 단지가 영향들이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사실 제가 봐도 지금 토지 이용 계획에 있어서는 보완할 부분이 좀 보입니다. 제가 봐도. 왜 이게 아까 변화 과정을 설명을 드렸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 순천시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 관광 숙박을 위주로 해가지고 그게 전체에 좀 소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능, 다음에 광장 기능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결국은 행안부 투자 심사 과정에서 이제 경제성 논리에서 좀 물린 거죠.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딱 조금 일관되게 뭔가 이렇게 컨셉이 맞다라는 그런 느낌은 사실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가정원과 연계하고 그런 것도 더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고, 마이스 산업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거기가 우리 생태문화교육원이 지금 우리 교육청 소관을 해서 엄청 크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조금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가 현재 기존 시설이 또 더군다나 들어와 있죠. 자월드 4차 산업 클러스터, 생태문화교육원, 스포츠센터, 그리고 이제 아까 나왔던 NHN, 공공 클라우드 센터, 그런 기존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우리 국가정원하고 연계가 상당히 좀 잘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민규 교수님 말씀하신 것은 조금 같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용도 배치에 있어서 상당히 더 확실하게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용도 간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기본적인 틀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로망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오거리 쪽에 어떤 상징물, 어떤 앵커 시설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들도 좀 아무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KBS가 지금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KBS에서 부지를 달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 공공경기를 먼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온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오거리 부분 다 그쪽이 KBS가 와야 될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않다면 그 호텔이 거기에 위치를 하든지 나는 그렇게 약간의 이렇게 사람이 지나오면서 약간 랜드마크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예를 들어 KBS 공공용지 확보를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건설시설이 지금 타운하우스 위치 가운데 있는 그 정도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러고 나면 서울시도 관계는 공동주택 부지에 지금 있는데 그쪽 부지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저희들 꼭 거짓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경제성에서 어느 정도만 나오면 거기를 유보지로 하든지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정동민 건축사님 말씀하신 이게 역시 건축사님이 이제 조금 섬세하십니다. 지금 상태에서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많이 있지만 소프트적인 부분에 어떤 내용을 집어넣을 것인가, 이게 과연 우리 국가정원에 관광객이 많이 왔을 때 아니면 또 적게 왔을 때 그렇게 탄력적으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고 기능을 우리가 생각한 영향들 관광 숙박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고 우리 건축사님도 유보지도 조금 필요하고 전반적으로 우리 좀 놀이 공간도 일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놀이 공간은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보면 가운데 아까 녹지축이 있잖아요. 녹지 부분에 50m, 60m 폭을 엄청 넓게 지금 잡아놨습니다. 그 부분에 광장을 저희들이 가운데 부분은 광장을 생각을 하고 있고 한쪽으로는 저희들이 대규모 기적의 놀이터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을 저희들 계획을 해봅니다. 순천이 그래도 기적의 놀이터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일부 관광객 유치하는데도 기여를 했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녹지지만은 녹지 공간에 공원을 근린공원 시설하면서 광장 내지 기적의 놀이터 대규모 기적의 놀이터 그렇게 저희들은 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저희들도 고민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수용을 해서 의견 많이 받아서 동부지 거점 장소가 될 수 있도록은 저희들도 또 한번 오늘 공청회가 끝나면 의견 받고 해서 또 한번 우리 교수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상의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고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 주민들에게 마이크를 던지겠습니다. 가능하면 자기 성함 주소하고 자기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요. 짧게 질문을 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하든지 아니면 또 여기 기존 토론자들에게 질문을 좋습니다. 먼저 어느 분이 한 3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3분 정도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마이크 좀 갖다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오천동에 사는 김봉서입니다. 순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순천시가 시민들에게 좋은 공영 개발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오신 지정 토론자분들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먼저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의회와 시청과 이렇게 갈등이 지금 돼 있는데, 갈등을 하고 있는데, 서로가 대립관계인데, 저는 시에서 연양들을 이렇게 공영 개발을 할 때, 이제 경제성을 위주로 시에서는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하고, 시의회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을 하나라도 더 추가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저희들은 시민입니다. 공영개발을 하더라도 좀 시의회와 좀 병합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연구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공시설물이 조금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으면은 시도 시민들을 위한 그런 개발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서 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시의회의 입장을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연양들 여기 프린팅을 보면은 연양 집가 문제가 2022년 지방행정연구원이 제시한 보상비 추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보상가가. 근데 이 보상가가 시에서 이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보상가를 기준으로 이 토지 소유주분들한테 이런 이 보상가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해서 보상가 책정을 다시 이제 하려고 하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서 그 허유인 순천시의회 의장님이 발제해 주신 내용은 틀리지 않는 내용입니다. 시의회 의장으로서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큰 순천시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아주 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조금 뒤늦은 감이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우리 김동서 씨께서 순천시 의회와 순천시 부분의 이 갈등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 것이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상가도 아주 중요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답변을 짧게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시의회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의견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이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취지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어찌됐건 저희들이 의견은 꾸준하게 소통을 해가면서 또 설득을 내지 않으면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해나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튼 갈등은 아니고 저희 의견 요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중요한 연양들 보상가 책정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인데 아까 무슨 어디 데이터가 보상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저는 아직 그것까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무슨 말씀이냐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별로 의미 없는 숫자인 것 같고요. 결국은 감정평가를 하는데 감정평가사들이 어느 시점에 감정을 하고 또 예전에 이야기도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표준지 주변까지 이렇게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보상가가 어쨌든 책정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 진행 절차에 있어서는 우리 소유자분들하고 충분히 협의해가면서 저희들이 순천시에서도 단독적으로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또 객관적인 자료, 객관성만 있다면 당연히 보상을 해드려야죠. 많이 드려야죠. 하고 또 저희들 또 다음에 사업해가지고 분양을 하면 되는 겁니다. 보상 가격은 그렇게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에 답이 됐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마 저분이 그 질문을 할 줄 알았는데 그럼 시행사는 앞으로 한다고 시행사는 조 시장님이 했을 MOU 업체니까 새로 합니다. 시행사는 우리 시민들 다 알고 계시죠? 시행사 별도로 없습니다. 순천시가 시행사입니다. 네. 네, 그것도 다 아마 그 질문 안 하고 자네들 자체 이번에 질문 자네들 정확히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또 다른 분. 예. 짧게 해주십시오, 짧게. 아까 목소리 크게, 의장한테 아주 큰 소리 치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남경동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는 청암대학교 부동산학과 16학번 사정옥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여기 혹시 의회에 계시고 계세요? 의회? 지금 의장님인가 지금 나오고. 의장님이 가셔버려갖고 제가 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했는데, 저는 물론 의회에서 입법기관이고 행정기관 시하고 이렇게 의견이 틀려서 조율할 수 있는 건 저는 얼마든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의회한테 불만이 있는 거는 의회에서 왜 의장님이 지난번에 저희 찾아갔을 때도
되네 안 되네 여기 개발을 막내 못 막내 개발은 안 될 것이다. 나는 이거에서 굉장한 그분의 그 직권남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권한. 그 권한은 뭡니까? 시민들이 주는 권한이잖아요. 그러면 그 권한을 가지고 시에서 잘못됐으면 밤을 새서라도 퇴근 좀 늦게 하시더라도 의견을 조율을 하고 또 시장 멱살이라도 잡고 일을 해보셨냐고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의회에서 네, 좀 줄여주세요. 네. 그건 제가 답변할게요. 네, 의회에서 이렇게 상정 자체를 안건을 상정을 하지를 않고 저는 지금까지 그냥 의장님 서랍에 넣어놓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잘못 알았다면은 그거는 제가 이따가 이제 들으면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좀 일을 열심히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또 그 의회에 그동안의 얘기를 다른 의원들한테 들어본 바로는 왜 반대를 하냐? 위에 얘기는 오늘 공청회 내용이 아니니까. 예, 왜 반대를 하냐? 뭐 아파트가 아까 얘기하다가 우리가 끊었잖아요. 아파트가 너무 많아서 시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아파트를 지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시에 반대를 한다. 우리는 그 의견을 시하고 이렇게 안 돼서 해부를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제가 현직의 부동산에 있으면서 어떤 개발 지구든지 간에 개발을 할 때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고 다른 분들이 질문하기 위해서 상주 인원이 없기 때문에 거기가 생태계 형성이 저는 안 된 걸로 봐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가 뭔가 지어지는 것은 개발 지구에 아파트가 없으면 그분들은 상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말에 오는 관광객만 가지고 장사를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는 좀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좀 의회에서 그 일을 좀 저는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동훈 사장님 감사합니다. 여기 사장님 말씀을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리면 아까 앞에서 의장님 얘기는 아파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 부분은 정말 금싸라기 같은 땅인데 그 땅에다가 꼭 공동주택 단지를 그렇게 집어넣어야 돼? 그런 문제 제기를 받아들였거든요. 그건 나쁘지 않는 문제 제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가 공공성도 있어야 되고 수익성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느냐. 이게 또 순천시는 문제일 텐데 의장님은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 그래서 아파트 짓지 말으라고 하는 것을 순천시 주택보급률까지 아마 저는 데이터를 꺼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아마 의장님 논리를 전개하기 위한 것이고요. 시의회하고 이 얘기는 시의회 가서 대모하세요. 대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는 지금 순천시가 마련한 영양그 도시개발 사업의 토지이용 계획이나 여러 가지 기타 사업 내용이 잘 됐는가, 여기에 불만이 있는가, 이 불만이 있으면 여기 불만이 있다고 의견을 지금 제시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질문을 하실 분 있으면 한 번 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쪽 어르신인데 마이크 부탁합니다. 오늘 장시간 이렇게 수고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 교수님 그리고 이현 교수님, 명문건축 사장님, 이정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연양 3지구에 사는 특연동 노회장 조경규입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신대지구에 한 900평을 16만 5천 원에 그렇게 가구를 수용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토지 소유자가 아니지만 그때가 하도 안쓰러워서 어떻게 진행되는가 보자 하고 왔는데 그 개발이 잘 되고 못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개발될 우리 연양길에서는 이 토지 소유자가 저 같은 피해자가 아닌 나오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저는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보니까 우리 순천시의회나 순천시청이나 여기에 모이신 토지 소유자나 순천시민이나 모두 순천시를 발전을 위해서 온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속된 말로 소통이 없으면 고통이 온다고. 소통을 안 될수록 의견이 안 맞을수록 소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정남 운영위원장도 함께 계시고 신기로 우리 도시과장 계십니다만 안 될수록 늘 만나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해서 우리 순천시에 아니 우리 호남 지역에 호남의 3대 도시에 들어가는 순천시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고로 발전했으면 합니다. 네, 안 되면 계속 만나면 좋은 방안이 나올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조선님하고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오늘 공청회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공청회 내용을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 마이크 위원장님 해주십시오. 네, 정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잘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교수님들, 또 우리 건조사님 정말 귀하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하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가 우리 연합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논란이 있고 특히 또 우리 그 토지 소유자이신 시민 여러분들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저도 의회 입장에서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의회에서 일을 안 하는 건 아니고 또 책상에 그걸 실상사역에 넣어놓지 않았어요. 지금 꾸준히 우리 집행부하고 일을 하고 있고 그 이전부터 연합들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회장이 말했던 것처럼 실형지도 했고 더군다나 우리 회장은 그 앞에 6대, 7대 때부터 이 연합들 개발에 계속 본인이 관심을 갖고 애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이 여러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한 거는 아까 우리 교수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연합들을 개발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공감 갖고 있는 부분은 핵심 기능이 없다. 우리 교수님들 주신 말씀이 또 너무 평이한 개발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갖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 토지 소유자분들께서는 분명히 개발을 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들이 더 많은 의견들을 제시하고 지혜롭게 해결하겠습니다. 그럼 개발 안 하면 그대로 놔둘까요? 네. 그대로 보존하시기를 바랍니까? 네. 맞아요? 예. 그냥 농사 짓는 땅으로. 그건 없이도 또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서두를 게 아니고 단계별로 우리가 좀 해보자. 특히 이제 우리가 다음 의회로 치면 이제 9대가 될 것이고 시로 같은 경우는 인선 8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그 중앙정부도 그렇고 알려드리기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좀 시간을 갖고 단계별로 우리 주민분들도 이렇게 납득할 수 있는 부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끔 이거를 좀 서서히 진행을 좀 해보자. 그런 제안을 저는 옆에서 드렸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거를 발목을 잡거나 방임을 하거나 때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충분히 자주 저희들을 찾아주십시오. 저희들이 의견 듣고 또 많이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저희 그 천하정치라는 우리 의원들 보고 아니겠습니까? 의원을 기다렸을 때 얼마나 더 기다리라고 또 기다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대로 놔둬주라는 것이고 여기서는 아까 그대로 기다려야 네, 그래서 앞으로도 위에 오셔서 충분히 말씀 나누게. 네, 위원장 감사합니다. 제가 사회자가 이제 오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이따가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 답주들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 연예학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 동네 농번기 때 봉사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그 얘기 이따가 얘기를 좀 할게요. 일단 이해를 하시면 자, 우리 지금 한 개 없어서 와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돈 받고 왔는지 몰라도 우리는 뭐예요 지금? 자,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얘기를 지금 주민들을 지금 꼼꼼같이 만드는 거 아니면 뭐예요? 이 영향들은 아마 순천시에서 사실 아주 아껴놓은 금자라기 땅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금자라기 땅이 금자라기 땅이 됐던 이유는 순천만 정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공청의 내용도 그렇고 오늘 이 세 분의 기존 토론자들도 이구동성을 하는 내용은 이 아주 좋은 땅을 개발한다고 하면은 정말 순천을 대표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구역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명기 교수님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좋은 지구로 만들려고 하면 뭐가 충돌이 되냐면 여기서 이익을 좀 내야 될 것인가, 이익을 안 내고 아주 손해를 보고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아마 순천시가 머리가 아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는 순천만 정원하고 관련이 없는 사업도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아파트 단지도 지금 저층도 있지만 일부 고층도 있으면 아마 고층도 아마 올려야 될 겁니다. 그래야 그 용기를 팔아서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이죠. 여기 또 미래에 유보지도 지금 만들어주라고 이 중앙에 있는 여러 그 자문위원들이 얘기했는데 그 얘기도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보지의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는 건 문제지만 유보지도 만들어내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 이렇게 순천시가 돈을 또 밀어 넣어야 되는 그런 구조이고 그래서 아마 공공성과 수익성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아마 순천시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오늘 공청회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순천시 우리 도시과장님은 이 공청회를 오늘 한 번으로 그냥 끝내려 하지 말고 적어도 한 두세 번 더 이런 여론 수렴의 장을 만들어서 아주 좋은 영향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자, 지금까지 참석해주신 우리 세 분의 지정 토론자님들 그리고 늦게까지 참석한 순천시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말씀 드린다고요. 그 얘기하십시오. 저는 해롱면 수안에 사는 임춘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천천히 생각하면서 땅 지주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금산에 있던 땅을 보상을 좀 많이 해주고 할 수 있나 그것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옳죠. 천천히 해도 좋아요. 천천히 해도 됩니다. 예, 또 10년이 걸리죠. 시간 관계상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다 못하신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10월 7일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의견을 댓글을 달아주셔도 되고 아니면 순천시 도시과에 이메일이나 팩스로 해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충분히 반영토록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하고 실시간으로 이제 댓글 등으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담도록 노력을 할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 한번 저 옆에서 지켜봐 주시도록 하고요.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